혈기왕성한 남자 32명, 그리고 단 한 명의 여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여기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태평양의 외딴 섬이 있습니다. 나갈 방법은 전혀 없고 외부와의 소통도 끊겼습니다. 이곳에 고립된 사람은 33명, 6년 동안 13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 동료의 목을 베었던 광기 어린 실화. 바로 아나타한 섬 사건입니다. 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화산섬 아나타한. 이 작고 외딴 곳은 원래 일본 기업의 야자수 농장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였던 1944년, 이곳의 관리인 부부에게 예기치 못한 손님들이 들이닥칩니다. 미군의 폭격을 피해 헤엄쳐온 일본군과 선원 31명이었죠. 그렇게 남자 32명과 여자 1명, 총 33명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일본인이라는 애국심 아래 뭉쳤습니다. 하지만 배고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지독한 결핍이었습니다. 바로 성욕이었죠. 섬의 유일한 여성 히가 카즈코는 그들에게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고립된 밀실 안에서 그녀는 신성한 여신이자 반드시 쟁취해야 할 전리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남자들의 눈빛이 끈적하게 변해갈 무렵 섬의 기류를 완전히 뒤바꾼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카즈코의 원래 남편이었던 키쿠 이치로가 어느 날 갑자기 정글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남편의 실종을 두고 섬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제거했다는 속삭임이 들렸지만 누구도 감히 진실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은 속으로 환호했죠. 이제 그녀는 임자 없는 꽃이 되었으니까요. 질서가 무너진 자리는 가장 강한 자가 차지했습니다. 군인 출신의 한 남자가 카즈코를 강제로 점유하며 새로운 부부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정이 아닌 더 큰 피바람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폐쇄된 텐트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묘한 소음과 여자의 흐느낌은 남은 30명의 남자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돼? 라는 불만이 독처럼 퍼졌고 남자들은 밤마다 잠든 동료의 숨소리를 체크하며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섬의 해변으로 미군 폭격기의 잔해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발견된 두 자루의 권총과 수십 발의 탄환.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성비 불균형을 해결할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죠. 총을 손에 넣은 두 남자는 즉시 섬의 공동 통치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내린 법은 기괴했습니다. 카즈코를 자신들 2명의 공동 아내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죠. 30명의 남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총을 든 2명과 카즈코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이 주는 권력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권력을 쥐었던 두 남자 중 한 명이 또다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인은 식중독 혹은 추락사라 발표되었지만 남은 이들은 직감했습니다. 총을 빼앗기 위한 누군가의 설계가 시작됐다라는 것을요. 2명의 포식자와 1명의 재물,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30명의 굶주린 늑대들, 6년 동안 이어진 13명의 연쇄 실종. 그 피비린내 나는 패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의 여자를 얻기 위해 동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뺏기 위해 다시 죽임을 당하는 메비우스의 띠. 이제 아나타하는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본능만이 지배하는 거대한 인간 도살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권총 2자루가 손에 들어온 순간 섬의 공기는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힘의 논리는 근육이 아닌 방아쇠로 옮겨갔죠. 총을 가진 두 남자는 카즈코를 끼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마치 왕이라도 된 양, 다른 남자들이 땀 흘려 채집한 과일과 물고기를 상납받으며 카즈코를 자신들의 거처에 가두었습니다. 낮에는 권력의 취기에 빠졌고 밤이면 얇은 텐트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행위의 소리로 남은 남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권력은 저주와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총을 가졌던 남자 중 한 명이 사망합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식중독이었지만 남은 이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카즈코의 곁엔 다른 남자가 총을 든 채 서 있었고 카즈코는 아무 말 없이 그 새로운 주인의 손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살인은 점차 정교해지고 기괴해졌습니다. 독살로 의심되는 급사, 밤눈이 어두워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추락사, 수영을 잘하던 이의 익사까지. 겉으로는 사고를 가장했지만 그 모든 죽음의 끝은 항상 카즈코라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섬의 남자들은 이제 낮에는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함께 농사를 지었지만 밤이 되면 서로의 텐트를 감시하며 칼날을 갈았습니다. 내가 저 총을 뺏으면 나도 저 여자를 가질 수 있다. 이 단 하나의 생각이 32명이었던 동료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해둔 순서라도 있는 것처럼 카즈코의 옆자리가 빌 때마다 새로운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즈코의 심리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어제의 남편을 죽인 원수가 오늘의 남편이 되어 자신을 안으려 할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수능뿐이었죠. 생존을 위해 그녀는 가장 강한 자에게 미소를 지어야 했고 그 미소는 다시 다른 남자들의 질투와 살인을 자극하는 죽음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진행된 죽음이 일상이 된 섬에서 남자들은 죄책감을 잊기 위해 카즈코에게 더 집착했습니다. 기괴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남은 이들의 장례식을 치러주며 애도하는 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낮에는 고결한 군인인 척 묘비를 세웠지만 밤이 되면 카즈코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살인자와 방관자가 섞여 죽은 동료를 땅에 묻는 기괴한 풍경. 그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이라는 감옥에 갇힌 괴물들이었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섬의 인구는 속절없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린 아주 중요한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당시 이들은 미군이 뿌린 전쟁이 끝났다는 전단지를 믿지 않았을까요? 정말 함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여왕놀이를 끝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사건은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의 가장 추악한 심연으로 기어들어갑니다. 1950년 무렵 섬의 남성의 숫자는 이미 처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3명의 동료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섬 여기저기에 묻혔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군 군함이 섬을 에워싸고 확성기로 외칩니다. 일본은 이미 5년 전에 항복했다. 당신들의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라. 심지어 그들의 가족이 직접 쓴 편지와 일본 신문들까지 섬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기뻐하며 달려나가야 정상이죠. 하지만 남자들의 반응은 기괴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갈갈이 찢어버리며 외쳤습니다. 이건 미군의 고등 심리전이다. 속지 마라. 하지만 과연 이들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훗날 생존자들의 증언과 발견된 기록에 따르면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전쟁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구조를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섬 안에서 벌어진 13건의 의문사. 만약 문명세계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살인자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나타아는 감옥인 동시에 죄를 덮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던 셈입니다. 더 추악한 진실은 그들이 유지하고 있던 여왕의 왕국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 본토가 패전 후 굶주림과 재건에 허덕이는 동안 이들은 섬의 풍부한 자원을 누리며 단 한 명의 여자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법과 도덕이 사라진 곳에서 그들은 왕이었고 신이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와 뒤틀린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집단적인 최면이자 가증스러운 핑계였습니다. 이 긴장감이 정점에 달할 때 사건의 행방을 결정지을 마지막 변수가 등장합니다.
더 이상 죽어나가는 동료들을 지켜볼 수 없었던 최고령자가 남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바로 저 여자다. 카즈코를 제거하자. 그녀만 사라지면 우리 사이의 살인도 멈출 것이다. 6년 동안 숭배받던 여왕이 한순간에 처단해야 할 마녀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카즈코는 자신을 노리는 20명의 굶주린 늑대들을 피해 칠흑 같은 정글 속으로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아나타안의 진짜 지옥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동료들이 사실은 여왕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자였음을 깨달은 남자들. 그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가장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카즈코만 죽이면 이 피비린내 나는 사력을 멈출 것이다. 6년 동안 그녀를 품기 위해 동료를 해쳤던 그 입술로 이제는 그녀를 죽여야 한다는 결의를 다진 겁니다. 1950년 6월의 어느 밤, 살기를 느낀 카즈코는 맨발로 칠흑 같은 정글 속으로 도망칩니다. 20명의 남자 중 유일하게 이 미친 계획을 반대했던 한 남자의 밀고 덕분이었죠. 그녀는 일주일 동안 나무 위에 숨어 벌레를 잡아먹으며 버텼고 기적적으로 미군 함정에 구조되어 섬을 탈출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섬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뒤 남은 남자들도 전원 구조되어 일본으로 돌아오자 세상은 이 기묘한 사건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집단 최면이 시작됩니다. 살아 돌아온 남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맞춘 겁니다. 우리는 군인 정신으로 버텼지만 카즈코가 우리를 유혹해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 그녀는 죽어가는 남자들을 보며 즐거워했던 악녀다. 본인들이 권총을 들고 동료의 등에 칼을 꽂았던 사실은 쏙 빼놓은 채 모든 피해 책임을 단 한 명의 여성에게 뒤집어 쓰인 것이죠. 섬 안에서 그녀를 공동 점유하고 강제로 옆에 두었던 자들이 문명 세계로 돌아오자마자 자신들은 결백한 피해자인 양 연기를 시작한 겁니다. 일본 언론은 이 자극적인 서사에 열광하며 그녀에게 벌꿀색 악녀, 아나타안의 여왕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붙였습니다. 카즈코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엔 환영 대신 남편을 두고 32명의 남자와 살다 온 여자라는 차가운 멸시와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생계를 위해 자신이 겪은 비극적인 삶을 연극 무대에서 재현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무대 위에서 자신을 범하려 했던 남자들을 연기하는 배우들 사이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아나타안의 지옥을 반복해서 살아야 했죠. 반면 동료를 해치고 총을 휘둘렸던 남자들은 평범한 가장이 되어 대중의 동정을 받으며 천수를 누렸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고 일궈낸 평화. 이것이 바로 아나타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지독한 배신감이자 기괴한 진실입니다. 결국 카즈코는 일본 전역을 돌며 아나타안의 여왕이라는 제목의 연극과 영화에 본인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비극을 구경거리로 소비했고 그녀가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지면 그녀를 기다리는 건 남자들을 홀려 죽게 한 요부라는 독설뿐이었죠. 그녀는 평생을 따라다닌 악녀라는 낙인을 지우기 위해 애썼지만 사회는 그녀를 끝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도쿄의 어두운 거리에서 빙수를 팔며 생계를 유지하다 51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에야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남자들을 죽인 걸까요? 아니면 남자들의 뒤틀린 욕망이 서로를 죽인 걸까요? 놀라운 사실은 섬에서 살아 돌아온 남자들의 행보입니다. 그들은 카즈코를 마녀로 몰아세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동료의 죽음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한 여자를 도구처럼 부리고 총을 휘두르며 권력을 탐했던 이들은 다시 문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곁으로 숨어든 것이죠. 그들이 누린 천수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이 사건의 가장 공포스러운 지점은 살인 그 자체가 아니라
집단이 한 명의 약자를 어떻게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추악함을 세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나타한 섬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법도 도덕도 없는 그 섬에 던져진 33번째 남자였다면 당신은 총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당신도 어느새 그 여왕의 곁을 차지하기 위해 동료의 뒤를 쫓고 있었을까요? 인간의 본성이란 이토록 얇은 도덕의 막 하나로 지탱되고 있을 뿐입니다. 아나타하는 단순히 태평양의 작은 섬이 아닙니다. 이기심이 이성을 이기고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짓밟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 생겨날 수 있는 심연 그 자체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제가 느낀 건 지독한 씁쓸함입니다. 3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이 말도 안 되는 성비가 만들어낸 건 로맨스가 아닌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악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를 한 여자의 탓으로 돌리며 면죄부를 얻으려 했던 그들의 비겁함이 섬에서의 살인보다 더 소름 끼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기괴하고 잔인한 실화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흥미를 넘어 우리 내면에 숨겨진 본능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타한 섬의 여왕 히가 카츠코의 비극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